차원 확장자 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3구역 정수정 작가입니다. 작품 대체 텍스트 시작. 더 스틸 라이프 오브 디자이어 플랙티스 1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흑백 펜드로잉 정물화다. 화면 중앙에는 손잡이가 달린 큰 냄비가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길쭉한 식물 줄기나 버섯 같은 형태가 위로 솟아 있다. 냄비의 오른쪽 앞에는 옥수수 껍질이 벗겨진 듯한 길고 납작한 식물체가 놓여 있으며 그 위로 둥글고 불규칙한 입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다. 화면 전체에 걸쳐 이 입자들이 흩어져 있으며 팝콘이나 씨앗처럼 보인다. 왼쪽 앞에는 사람의 얼굴 형태가 보이고 얼굴의 코 부분에는 가느다란 담배가 꽂혀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 얼굴 옆에는 갈라진 과일이나 열매가 놓여 있고 그 뒤로는 삼각형 모양의 수박 조각이 세워져 있다. 배경에는 구불구불한 선으로 표현된 지형과 식물 덩굴이 이어지고 하늘 부분은 짙은 검은색 음영으로 채워져 있다. 전체적으로 여러 사물들이 같은 평면 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명암 대비와 섬세한 선묘로 구성된 초현실적 정물 장면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더 스틸 라이프 오브 디자이어 플랙티스 2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흑백 펜드로잉 정물화이다. 화면 중앙에는 커다란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으며 손가락 부분이 약간 구부러져 있다. 장갑 아래쪽에는 껍질이 벌어진 굴이 여러 개 흩어져 있고 그 속에는 둥근 진주 모양의 알갱이들이 들어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유기체나 세균 형태의 무늬가 퍼져 있으며 작은 벌레나 미생물을 연상시키는 선묘가 이어진다. 왼쪽에는 식물 덩굴이 세로로 뻗어 있고 그 끝에는 둥글고 매끈한 열매가 맺혀 있다. 덩굴 아래쪽에는 인체의 심장 형태가 자리하며 심장에서 가느다란 선들이 뻗어 주변 사물과 연결되고 있다. 화면 상단에는 원형의 구슬이나 포도송이 같은 둥근 물체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그 뒤로는 반복된 원통형 구조물이 배경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질감의 물체들이 같은 평면 위에 배열되어 있으며 생물적 형태와 인공적 사물이 혼재된 초현실적 정물 장면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더 스틸 라이프 오브 디자이어 플랙티스 3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흑백 펜드로잉 정물화이다. 화면 중앙에는 커다란 수영용 고글이 놓여 있으며 고글 렌즈 안에는 물결 무늬와 빛의 반사 표현이 보인다. 고글 주변으로 여러 사물들이 흩어져 있는데 왼쪽 아래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듯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인체의 눈알 모양의 둥근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다. 오른쪽에는 깨진 달걀 껍질과 반쯤 부화한 알, 물살을 튀기며 움직이는 또 다른 물고기가 보인다. 그 위에는 얇은 긴 다리를 가진 와인잔이 서 있고 잔 안에는 쥐 한 마리가 거꾸로 잠긴 채로 표현되어 있다. 배경에는 책 더미가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앞쪽으로 리본처럼 휘어진 천이나 종이 조각이 흘러내린다. 오른쪽 끝에는 체리와 같은 작은 과일이 하나 올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사물들이 서로 연관 없이 배치되어 있으나 물의 흐름과 반사광, 유기체적 곡선들이 공통된 리듬을 만들어낸다. 섬세한 명암과 선묘로 구성된 초현실적 정물 장면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반대편 벽에 머리를 따은 소녀로 걸 위드 브레이디드 헤어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 그림은 어두운 갈색 배경 앞에서 빛을 한쪽에서만 강하게 받은 여성의 초상화이다. 인물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나 얼굴 중앙을 따라 수직으로 밝은 빗줄기가 내려와 얼굴을 두 부분으로 갈라놓는다. 왼쪽은 따뜻한 노란빛과 초록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져 있고 오른쪽은 푸른빛과 어둠 속에 잠겨 있어 극적인 대비를 만든다. 여성은 두 갈래로 따은 머리를 앞쪽으로 늘어뜨렸고 머리카락은 어둡지만 빛에 따라 보라색, 푸른색, 젓갈색으로 변화한다. 이마 위에는 가는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빛을 반사하고 머리 뒤편에는 하얀 깃털처럼 빛나는 형체가 떠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그녀의 옷은 초록색과 파란색 실로 짜인 거친 질감의 니트 의상이며 빛이 닿은 부분은 유화 특유의 질감이 강조되어 두껍고 생생하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오아시스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 그림은 넓은 황금빛 사막과 붉은 절벽,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다. 화면 중앙에는 온몸이 노랗게 빛나는 인물이 서 있다. 인물은 뒤돌아선 채로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한쪽 발끝으로 균형을 잡으며 마치 공중에 떠오르거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짧고 푸른색이며 몸의 중심에는 검은 돌이나 구멍처럼 보이는 어두운 점이 배치되어 있다. 그 인물의 뒤에는 넓은 붉은 바위 절벽이 반원형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고
절벽 위에는 짙은 녹색 수풀과 나무들이 선명하게 자리한다. 절벽 아래쪽과 인물 주변에는 풍선, 유리 방울, 금속 숟가락처럼 보이는 물체들이 흩어져 있다. 이들은 공중에 떠 있거나 땅에 박혀 있어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느낌을 준다. 화면 아래에는 보라색과 초록색 식물들이 울창하게 자라나며 그 사이로 인물의 발이 닿는다. 전체적으로 색채는 매우 선명하며 노란 피부와 푸른 하늘, 붉은 절벽이 강렬한 대조를 이루어 비현실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맞은편에 작가 소개와 테니스 코트로. 작가 소개 월 텍스트 정수정. 정수정은 2018년 첫 개인전에서 중세 말 르네상스 시기에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를 떠올리게 하는 기이하면서도 환상적인 보라색 인물 군상을 선보였다. 이후에 회화 작업과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펜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그의 화면은 수많은 이야기와 인물, 사물, 상징이 얽히며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불러낸다. 반복되는 이미지, 단단한 형태와 해체되는 형상, 강렬한 보색 대비가 뒤엉키며 화면에는 리듬과 시간이 깃든다. 관람자는 마치 영상을 보듯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안에서 움직임을 상상하게 된다. 작품 대체 텍스트 재시작. 테니스 코트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넓은 가로형 캔버스에 초록색과 청록색이 줄을 이루며 화면은 4개의 세로 패널이 이어진 듯한 구조로 나뉘어 있다. 작품의 전체 배경은 테니스 코트를 연상시키는 짙은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으며 작품 상단에는 푸른색, 보라색, 흰색이 뒤섞인 추상적 붓터치가 하늘이나 조명, 운동의 흔적처럼 퍼져 있다. 작품 하단에는 녹색과 노란빛이 섞인 표면이 있어 잔디나 땅을 연상시킨다. 화면의 가장 왼쪽에는 붉은 민소매 상의와 연분홍색 반바지를 입은 인물이 서 있다. 해당 인물은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약간 굽힌 채 두 팔을 앞으로 내린 자세로 마치 점프하거나 준비 동작을 하는 듯 보인다. 다리는 그물 무늬의 초록색 스타킹을 신고 있고 발에는 검은 운동화를 신었다. 인물의 피부와 그림자에는 붉은색, 녹색, 흰색이 겹쳐 사용되어 비현실적이면서도 강렬한 조명 효과를 낸다. 중앙으로 갈수록 인물의 형태가 점차 흐려지고 붓터치와 함께 동작이 분절되어 나타난다. 중앙에 있는 인물은 옆모습만 보이며 몸이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물 주변에는 초록색과 연보라색, 흰색이 섞인 물결 모양의 곡선이 흩날리며 마치 공의 궤적이나 운동의 흔적을 표현하는 듯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패널로 이어지며 인물의 형태는 점차 추상화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패널로 연결된 오른쪽의 인물은 녹색, 흰색, 노란색이 섞인 붓터치로 표현되어 달리거나 회전하는 듯한 움직임을 남기고 있다. 인물의 배경은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어두운 녹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각선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인물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배경의 짙은 초록색 면과 섞여 공간감이 일그러진 듯 보인다. 작품 전체는 움직임의 연속과 형태의 해체를 주제로 하는 듯하며 운동 경기장 같은 장소 안에서 인물이 시각적으로 분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강렬한 색채 대비와 붓의 질감, 연속적인 인물의 동작이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다시 맞은편에 우리들의 스타맨으로. 아워 스타맨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화면 중앙 위쪽에는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구름 같은 덩어리가 터지듯 번지고 그 안에는 검은 새나 고래처럼 보이는 커다란 형체들이 떠 있다. 구름의 오른쪽에는 거대한 눈 모양의 형상이 하늘을 내려다보듯 자리하고 있다. 왼쪽 아래에는 노란빛과 초록빛이 섞인 인물 여러 명이 위쪽으로 팔을 뻗으며 무언가를 향해 손을 내민다. 그들의 몸과 배경은 식물, 불꽃, 물결이 뒤섞인 듯한 다채로운 붓터치로 표현되어 있고 오렌지 자웅 보라색의 선들이 유동적으로 얽혀 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푸른색 몸을 한 인물이 빠르게 달리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인물은 긴 팔과 다리를 뻗은 자세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든 인물들과 대조적으로 활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드로잉 12점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A4 사이즈 정도의 흑백 펜 드로잉 12점이 6점씩 두 줄로 붙어 있다. 1. 흑백. 대체 텍스트 시작. 흑백 잉크 드로잉으로 여성이 등 뒤의 일부와 어깨 위쪽을 그린 작품이다. 여자의 전면 얼굴을 포함해 머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작은 금속 버클이 있는 속옷 같은 어깨끈이 있는 상의만을 입고 있다. 등은 매끈한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깨의 근육과 척추선이 은은하게 드러나 있다.
등에는 잉크로 표현된 몇 개의 점이 있고 머리카락은 단발로 목덜 미만을 가리고 있고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화면 중앙에 있는 그녀의 목덜미에는 머리 대신에 마치 신체에서 자라난 듯한 커다란 솔방울 모양의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표면은 세밀한 비늘과 같은 질감으로 묘사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진한 음영이 들어있다. 솔방울 주변으로 연기나 불꽃이 쏟아오르듯 뒤틀린 선이 위로 이어진다. 여성의 신체는 정적인데 그 등 뒤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생명력과 고통을 동시에 담고 있다. 불에 타오르는 듯한 형태와 차가운 잉크의 선이 대비되며 신체가 변형되고 재탄생하는 과정을 암시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돌며 인간의 신체가 자연과 융합하거나 혹은 불안한 내면의 감정이 외부로 분출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작품은 헛백이라는 제목처럼 여성의 뒤편 즉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감정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아름다움과 이질감, 생명과 소멸이 교차하는 장면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이피오닉스. 대체 텍스트 시작. 그림 제목은 불사조이다. 흑백 펜드로잉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새의 형상을 중심에 두고 있다. 새는 불사조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의 몸체와 긴 꼬리를 지녔으며 날개를 활짝 펼쳐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다. 새의 아래쪽 가느다란 구조물 위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대고 있으며 그들은 불길처럼 소용돌이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흐릿하고 구름과 불, 바람이 뒤섞인 듯한 질감으로 그려져 있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문 듯한 느낌을 준다. 불사조의 존재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재생과 소멸, 사랑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태어나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듯하다. 두 인물은 거센 세계 속에서 고요하게 앉아있으며 거대한 불사조가 그들을 감싸는 형태로 날고 있다. 이는 파괴와 구원의 순환, 그리고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의 인간적 온기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강렬한 선의 흐름과 불규칙한 명암이 맞물려 생명력과 초월의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3번 아웃. 대체 텍스트 시작. 검은 잉크로 정교하고 명암 대비가 뚜렷하게 그려진 원형 구도의 드로잉이며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듯한 도시 이미지이다. 원형의 화면 안에는 빽빽한 도시의 전경이 구부러진 형태로 펼쳐져 있다. 그림의 상단에는 높은 빌딩과 닫힌 구조의 건물들이 창문의 형태는 단순화된 채 각진 형태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뒤틀린 모습으로 원의 안쪽으로 휘어 들어간다. 상단의 오른쪽에는 산이나 절벽처럼 보이는 굴곡진 지형도 있어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섞인 느낌을 준다. 중앙에는 커다란 반원형 조명이 하늘에서 강렬한 빗줄기를 위에서 아래로 쏟아내고 그 빗줄기는 수십 개의 가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빛이 떨어지는 지점에는 사람의 실루엣이 두 팔을 하늘로 벌린 채 서 있고 파래만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물결과 기계 구조물이 얽혀 있으며 여러 사각형 상자 같은 물체와 파이프, 전선 톱니바퀴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일부 상자 표면에는 움푹 베인 흔적이나 물결 자국이 있다. 또한 물결 무늬와 같은 것이 중앙에서 아래로 이어져 있다. 이 작품은 번아웃이라는 제목처럼 도시에 과열된 에너지와 피로, 인간이 그 속에서 소진되어 가는 감각을 시각적으로 담아낸다. 기계적 구조와 인공적 빛의 대비는 차갑고 절제된 인상을 주며 화면 전체가 압박감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작가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묘사하며 인간이 그 안에서 미세한 점으로 소멸되는 과정을 암시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4. 스왈로우 캐쳐. 대체 텍스트 시작. 그림 제목은 제비 잡는 사람이다. 흑백 펜드로잉으로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헬멧 형태의 물건이 자리하고 있다. 둥근 머리 위와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팝콘 모양의 입자들이 흩날리고 있으며 이들이 하늘에서 부유하는 검은 새 즉 제비처럼 묘사되어 있다. 제목 속 제비는 헬멧 안에 갇혀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헬멧은 금속과 가죽끈이 얽힌 복잡한 장비처럼 보이며 어떤 사람이 그 헬멧을 쓰고 있다. 그 헬멧 안에는 아까 말한 제비가 있으며 고통스러운 듯 입을 벌리고 있다. 장치는 마치 제비를 잡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포획자의 머리를 감싸는 욕망의 틀처럼 보인다. 주변의 팝콘들은 하늘에 흩뿌려진 생명의 조각 혹은 공허한 먹잇감처럼 표현되어 있다. 제비 잡는 사람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사냥 행위를 넘어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을 삼키고 그 안에 갇히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제비를 잡으려던 이가 결국 자신이 장비에 사로잡히는 형국이다.
전체적으로는 섬세한 펜선과 강렬한 명암 대비를 통해 포획과 자유, 욕망과 공허가 맞물린 인간 내면의 모순적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5. 카이트 파이팅. 대체 텍스트 시작. 그림 제목은 카이트 파이팅, 즉 연싸움이다. 흑백 펜화로 하늘 위 수많은 연들이 서로 뒤엉키며 싸우는 듯한 장면을 그려냈다. 화면 전체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의 흐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검정과 흰색의 대비가 강렬하게 표현됐다. 바람의 소용돌이는 마치 불길이나 파도처럼 휘몰아치며 그 안에서 연의 실이 꼬이고 끊어지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화면 곳곳에는 문어, 뱀, 방패형 등 다양한 형태의 연이 등장하며 각각의 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 연의 줄은 빽빽하게 교차하며 전장의 선처럼 묘사되어 싸움이라는 주제와 연결된다. 하늘은 비워져 있고 구체적 인물은 없지만 인간의 경쟁과 긴장, 자유의 역설적 이미지를 암시한다. 카이트 파이팅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듯 이 작품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저항, 그리고 바람 속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유퀴즈 백. 대체 텍스트 시작. 흑백 선묘로 그린 인체 드로잉이다. 인물은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남성으로 화면에는 어깨부터 허리 중간 정도까지만 묘사되어 있다. 전체 배경은 흰색이며 상단 좌측과 우측 일부에는 검은 명암이 깔려 있다. 인물의 옷은 병원 가운 혹은 묶음끈이 달린 셔츠 형태로 등 중앙이 세로로 길게 트여 있다. 트인 부분은 위와 아래 두 군데에서 리본 모양의 끈으로 묶여 있다. 트인 사이로 피부가 드러나 있으며 피부에는 작은 점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 목 뒤쪽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으며 옷의 주름과 끈의 흐름이 섬세한 펜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전체는 부드러운 명암 대비와 여백을 살린 미니멀한 구성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7. 플러피 클라우즈. 대체 텍스트 시작. 흰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빽빽하게 채워진 복합적 드로잉이다. 화면 위쪽 중앙에는 3개의 굵은 곡선 줄무늬가 있고 그 줄무늬의 주변으로 확대된 눈과 얼굴 일부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의 얼굴은 눈동자, 눈꺼풀의 선, 눈가 주름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일부는 동물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털이 보인다. 동시에 얼굴의 일부 요소들이 잘려 있어 전체 형태의 일부만 보인다. 화면의 중앙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얇은 물결이 있고 매우 세밀한 점과 곡선들을 사용해 물의 흐름이나 얇은 막 같은 느낌을 준다. 화면의 하단에는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며 눈은 감겨 있고 머리카락은 이마 뒤로 넘겨져 있다. 귀에는 작은 귀고리가 보이고 머리카락은 짙은 검은색으로 채워졌으며 풍성하고 곱슬거리며 물결치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풍경을 묘사하기보다 자연과 인간, 동물의 경계를 해체해 하나의 유기체처럼 표현한다. 구름처럼 부드럽지만 내부에는 복잡한 감정과 기억이 얽혀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섬세한 선의 반복과 중첩은 꿈속의 이미지처럼 불분명한 현실을 만들어내며 부드러운 구름이라는 제목과 달리 어딘가 불안한 감정이 흐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8. 앵클 본즈. 대체 텍스트 시작. 이 그림은 검은 바탕 위에 흰색 타원형이 있고 그 안에 검은 잉크로 세밀하게 그려진 흑백 드로잉이다. 화면 중앙에는 발바닥이 보인 채 사람의 발목부터 발의 끝까지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발끝은 아래로 향해 있다. 그러나 이 발은 단순한 인체로 보이지 않는다. 발목 주변 피부 곳곳에서 굴껍데기들이 돋아나고 마치 살같이 굴껍질로 대체된 듯한 질감이 이어진다. 발끝에서는 작은 굴 하나가 떨어지고 그 아래에는 이미 여러 굴과 홍합 같은 조개 껍질이 쌓여 있다. 일부 조개 껍질은 프레임 때문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선은 섬세하면서도 거칠고 검은 잉크의 농담이 피부와 껍질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발의 윤곽은 생명감 있게 살아있지만 그 위를 덮은 굴은 냉정한 죽음의 껍질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은 신체의 일부가 바다 생물로 변해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 혹은 생명과 사물의 경계를 탐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지된 한순간이지만 마치 껍질이 점점 몸을 잠식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 느껴진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불안하고 아름다움과 이물감이 공존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9. 시드. 대체 텍스트 시작. 흑백 펜드로잉으로 인간과 자연, 새와 곤충이 한 생명체처럼 얽혀있는 초현실적 구성을 하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눈을 감은 인물의 얼굴이 있고 입가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다.
인물의 주위로 여러 마리의 나방과 나비가 모여 있으며 그들의 날개가 마치 꽃잎처럼 인물의 얼굴과 목을 감싸고 있다. 오른쪽 윗부분에는 거대한 새의 머리가 인물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새의 부리에는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새의 머리 부분이 묘하게 딸기와 닮은 듯한 인상도 준다. 새의 시선과 인물의 고요한 표정이 교차하며 죽음과 탄생, 순환과 성장이라는 생명의 흐름을 암시한다. 왼쪽에는 날개를 접은 박쥐와 나무에 뒤틀린 줄기가 얽혀 있다. 이 박쥐는 나방 같기도 하고 박쥐 같기도 하다. 이를 통해 생명의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시드라는 제목처럼 이 작품은 인간이 자연의 품속에서 다시 씨앗이 되어 순환 속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마치 모든 생명은 돌고 도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말이다. 새의 물방울은 눈물인지 혹은 생명의 젖줄인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소멸과 재생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생명력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10 스트링 게임. 대체 텍스트 시작. 흑백 펜드로잉으로 화면 중앙에는 두 손이 실로 연결되어 실뜨기 놀이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손가락 사이로 팽팽하게 걸린 실은 얇은 선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 실들에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작고 생생한 생명체의 형상, 즉 새나 물고기의 알처럼 보이는 존재들이다. 실의 끝에서는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지며 마치 피 혹은 생명의 액체가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두 손은 서로 마주한 듯하지만 동시에 어긋나 있으며 손의 긴장감과 유려한 곡선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손 아래쪽에는 실의 무게를 받치듯 또 다른 손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로 실과 생명이 얽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한다. 실뜨기라는 제목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인간 사이의 관계와 연결 혹은 생명과 죽음의 얇은 경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섬세한 균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실은 연결의 상징이자 속박의 매개이며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방울은 그 관계가 완전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작품 전체는 정적이면서도 긴장된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서로의 손이 만들어내는 망 속에서 인간의 유대와 상처가 교차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11 에달레슨스. 대체 텍스트 시작. 흰색 바탕 위에 검은 잉크로 표현된 역동적인 흑백 드로잉이다. 화면 중앙에는 긴 머리를 하고 교복을 입은 소녀가 거대한 물기둥에 휩쓸린 듯한 모습으로 상체가 뒤로 젖혀진 채 떠오르고 있다. 그 소녀는 반팔 후드 티셔츠와 주름진 짙은 치마를 입었고 맨발 상태이다. 머리카락은 뒤로 흩날리고 양팔은 힘없이 벌어져 있으면서도 왼쪽 팔은 어딘가를 위를 가리키고 있으며 오른쪽 팔은 가슴 쪽으로 굽혀져 있다. 소녀의 눈은 감고 있지만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담겨 있다. 소녀의 아래에는 소녀를 올리는 거대한 회오리 모양의 형상이 치솟아오르고 그때의 선들은 불꽃처럼 날카롭고 거칠다. 여러 개의 물방울과 잔물결이 공중에 흩어지며 화면 전체가 강한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 장면은 사춘기라는 제목처럼 어린 시절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불안정함과 감정의 폭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물은 성장의 에너지이자 혼돈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인물의 몸과 물결이 하나로 섞이듯 묘사되어 있다. 작품은 움직임과 감정의 과잉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적 갈등을 표현한다. 화면의 대비가 강하고 흑백의 선명한 긴장이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시각화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12레터. 대체 텍스트 시작. 그림 제목은 편지이다. 흑백 펜드로잉으로 화면에는 자연과 인간 상징이 혼합된 초현실적 장면이 펼쳐져 있다. 중앙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날개 달린 인물이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다. 인물은 다른 나뭇가지에 반쯤 가려진 얼굴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전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무 위쪽에는 거대한 잎과 혀, 흐르는 리본 같은 곡선들이 뒤엉켜 있으며 그 사이를 수많은 점과 알갱이들이 흩날리고 있다. 오른편에 흩날리는 종이들은 봉투나 편지지의 흐름을 연상시키며 레터라는 제목과 맞물려 말로 전하지 못한 감정이 시각적 흐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나무 위쪽 인물에서 입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 나무 오른편 인물의 입은 열려있는 듯한 모습이다. 나뭇잎과 리본, 구슬들이 그 입으로부터 흘러나와 나무를 감싸며 아래 인물에게 닿는 듯하다. 이는 전달되지 못한 메시지 혹은 기억의 파편이 자연을 매개로 흘러가는 편지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작품 전체는 부드러운 곡선과 강한 명암 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의 소통과 단절, 말 대신 남는 흔적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트로피컬 게임즈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 작품은 검은 철제 받침 위에 세워진 직사각형의 유화로 화면 전체가 짙은 초록과 청록의 열대 식물들로 가득 차 있다. 중심에는 거대한 푸른색 곤충이 자리하며 그 등에는 사람의 형상이 올라타 있다. 사람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팔을 벌린 자세로 마치 곤충과 함께 숲속을 질주하는 듯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곤충의 몸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청록색과 남색의 원형 무늬들로 장식되어 있고 뿔과 다리에는 굵고 고인 선 형태의 질감이 강조되어 있다. 주위의 식물 잎들은 겹겹이 얽혀 있으며 짙은 녹색과 자홍, 보라, 노란빛이 섞여 습도 높은 열대 정글의 모습을 보여준다. 왼쪽 가장자리에는 하얗게 비쳐나온 인물의 얼굴 일부가 보이며 그 표정은 차분하고 무표정하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애시즈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 그림은 매우 다양한 색채와 움직임으로 가득한 추상적인 유화 작품이다. 왼쪽에는 어둡고 탁한 갈색과 보라색 구름이 뒤덮인 공간 속에서 나팔을 부는 여성 인물이 보인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의 옷자락이 휘날리며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녀의 위쪽에는 날개 달린 동물처럼 보이는 존재가 구름 사이를 날고 있으며 주변에는 검은 연기가 흩뿌려진다.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색이 급격히 밝아지며 노랑, 주황, 붉은색의 강렬한 회오리 같은 형태가 뒤엉켜 있다. 이 회오리 속에는 바다 생물, 천 조각, 그리고 사람의 팔다리처럼 보이는 형체들이 섞여 있다. 그 아래에는 과일과 식기류가 널브러진 정물 요소들이 잠시 등장하며 그 주변으로는 쓰러지거나 몸을 비트는 인물들이 겹겹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색감이 붉은색과 초록색, 청록색으로 변하며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듯한 장면이 된다.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혼돈, 에너지 폭풍, 생명력이 뒤섞인 장대한 서사적 폭발처럼 느껴진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동선상 마지막 작품 보쉬에게 보내는 답장이 제4에서 8구역을 지난 후 등장하므로 참조하세요. 아래에 해당 작품의 대체 텍스트가 이어집니다. Giving answers to 보쉬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화면 전체가 짙은 초록색과 밝은 보라색이 뒤섞인 풍경으로 무성한 숲속에 수많은 인물이 가득 들어차 있다. 배경은 울창한 나무와 덩굴, 언덕과 산맥이 이어지는 다층적인 자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늘에는 구름과 별 빛의 띠가 휘감겨 있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보랏빛 피부와 연두색 머리카락을 지닌 젊은 여성 혹은 무성적 인물로 나체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숲속의 여러 위치에 흩어져 각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화면 왼쪽 아래에서는 작은 연못의 한 인물이 몸을 담그고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 앞에는 커다란 초록 잎과 잘린 파파야 모양의 붉은 과일이 놓여 있고 구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그 옆에는 나무 사이로 두 인물이 마주 보고 서서 손을 모아 기도하듯 하고 그 뒤편에는 아직 채색되지 않은 연필선 형태의 인체가 남아있어 미완의 공간처럼 보인다. 화면 중앙에는 가장 큰 인물이 자리한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관람자를 쳐다보는 인물의 머리 위에는 노란빛의 장식천 같은 구조물이 얹혀 있고 그 위에 흰 구슬 모양의 장식이 드리워져 있다. 그 주변에는 여럿의 인물이 모여 함께 손을 뻗고 몸을 비트는 등 활발한 동작을 취한다. 한 인물은 구체를 쥐고 있고 다른 인물은 작은 나무가지를 만지며 서로 교감하는 듯하다. 오른쪽에는 신체의 리듬이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나무들 사이로 여러 인물이 겹겹이 등장하며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고 어떤 이는 둥근 물체를 머리 위로 들고 있다. 그 거울 안에는 별 모양 문양이 새겨져 있다. 작품 중앙 위쪽에는 날개를 단 인물이 공중을 나는 장면이 보이고 오른쪽 아래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두르고 엎드려 있으며 그 옆에는 불꽃과 붉은 책이 올려진 둥근 둥지가 있다. 화면 전체는 초현실적이면서도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식물의 세밀한 묘사, 빛의 번짐, 신체의 유려한 곡선이 어우러져 하나의 에덴 이후의 낙원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은 신화와 자연, 인간의 욕망이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하는 듯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제3구역 정수정 작가 끝입니다. 제4구역 김인정 작가입니다. 대기의 무게, 피스 오브 보이스는 종이 입체물입니다. 1층 데스크에서 종이 샘플의 촉각 감상이 가능합니다.
작품 대체 텍스트 시작. 대기의 무게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작품은 전시장 천장에 매달려 있는 대형 설치물이다. 얇고 반투명한 재질의 흰색 종이가 비정형 형태로 걸려 있으며 전체 형태는 세로로 길고 물결치는 종이 조각처럼 유려하게 늘어져 있다. 표면에는 회색과 검은색의 잉크 자국이 번져 있고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나 물결의 흐름을 연상시킨다. 여러 물결들이 모여 눈앞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빛이 종이를 통과하면서 바닥과 주변 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마저 작품의 일부처럼 보인다. 주된 초점은 중앙에 매달린 반투명 구조물에 있다. 전체적으로 공기 중에 떠있는 듯한 가벼움과 동시에 대기의 무게라는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끼게 하는 조형적 긴장감이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맞은편 오른편에 우리는 모두 파도 속에 있어로. 우리는 모두 파도 속에 있어. 선셋 오브 오텀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커다란 그림 두 점이 양면으로 붙어 있다. 첫 작품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 캔버스 위에 그려진 추상화이다. 전체적으로 분홍빛과 푸른빛이 번지며 섞여 있고 표면에는 얇은 선과 붓자국, 잉크 같은 자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앙에는 짙은 보라색과 청색이 모여 있고 주변으로 갈수록 색이 옅어지며 흐려진다. 붓의 빠른 움직임이 느껴지는 곡선과 점, 긁힌 자국이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고 부분적으로는 안개처럼 뿌연 효과가 표현되어 있다. 상단은 따뜻한 분홍빛으로 하단은 차가운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어 색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 작품에는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유동적인 선과 색이 얽혀 마치 바람이나 물의 흐름이 캔버스 위에 머문 듯한 인상을 준다. 두 번째 작품은 이전 그림과 마찬가지로 세로로 긴 캔버스에 그려진 추상화이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더 부드럽고 흐릿하다. 색조는 옅은 분홍색과 푸른색이 중심이며 이전 작품보다 색의 대비가 약하고 경계가 더 흐려져 있다. 붓질의 방향은 수평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중앙부에는 가는 선들이 겹쳐져 마치 먼 풍경이나 수면의 흔들림을 연상시킨다. 검은색 선은 드물고 약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화면의 위쪽 절반에 집중되어 있다. 하단은 노란빛과 연보라색이 섞인 부드러운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공기 중에 색이 퍼진 듯한 느낌을 준다. 이전 작품이 강한 붓터치와 선의 얽힘으로 역동적이었다면 이 그림은 더 잔잔하고 평면적인 흐름을 강조하며 색과 선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듯한 여운을 남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셀프 포트레이트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밝은 크림색 바탕에 정사각형 캔버스 중앙에 연보라색, 회색 분홍빛의 얇은 붓터치가 층층이 쌓여 있다. 중앙에는 자줏빛과 붉은색의 가느다란 선들이 모여 소용돌이처럼 얽혀 있으며 주변으로 갈수록 색이 옅어지고 여백이 넓어진다. 선들은 일정한 방향 없이 흘러가며 마치 안개 속에서 형체가 드러나는 듯한 유기적 움직임을 만든다. 작품의 전반적인 색감은 수채화처럼 번진 느낌을 주며 이는 화면에 부드러운 깊이를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인물의 외형은 드러나지 않지만 중심부의 선과 색의 응집이 내면적 자화상을 암시하는 듯하다. 작품은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피스 오브 보이스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벽면에 걸린 회화 작품이 아니라 나무 바닥 위에 설치된 종이 조각 작품이다. 얇은 반투명 종이 조각들은 둥글거나 가장자리가 찢겨 있어 뾰족뾰족한 테두리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규칙하다. 종이 조각들은 가느다란 가로의 금속 지지대에 의해 걸려 있어 전반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듯 매달려 있다. 불규칙한 흰색 종이의 테두리에는 테두리를 따라 검은색이 거칠게 칠해져 있어서 어떤 것은 검은색이 두껍게 칠해져 있고 어떤 것은 얇게 칠해져 있다. 위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 의한 그림자가 복잡하게 드리워져 있다. 전체적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나 생명체의 흔적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형태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밤의 붉은 목소리들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 작품은 벽면 모서리에 세워진 대형 직사각형 패널 위에 그려진 추상적인 형태의 회화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하얀색과 보랏빛이 섞인 부드러운 덩어리들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그 위로 붉은색과 파란색의 얇은 선들이 불규칙하게 흩뿌려져 있다. 하얀색 덩어리들은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 사이사이의 어두운 부분들이 그림자들처럼 작용해서 입체적이고 유동적인 질감을 만든다. 표면 위를 가로지르는 선들은 마치 급하게 휘갈긴 낙서처럼 되어 있으며
붉은색은 따뜻하고 생생한 에너지를, 파란색은 차가운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뜻. 바로 뒤에 붙어있는 붉은 폐석에 부는 푸른 바람으로. 붉은 폐석에 부는 바람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세로로 긴 캔버스 전체를 은은한 회색과 옅은 분홍빛, 푸른빛이 섞인 질감의 배경이 채우고 있다. 화면에는 마치 안개가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운 색의 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그 위로 얇고 거침없는 붓 자국이 얽혀 있다. 푸른색과 붉은색의 가는 선들은 마치 추상적인 필체처럼 화면 전반을 가로지르는데 일부 선들은 서예의 흐림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명확한 형태나 인물을 드러내지 않고 바람이 불 때 종이나 천이 흩날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붉은 선은 온기를, 푸른 선은 시원함을 나타내며 대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화면에 생동감을 더한다. 이처럼 작품은 고요하면서도 내면의 울림이 느껴지는 추상적 구성을 지닌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작가 소개 월 텍스트 김인정. 김인정의 얇은 작업은 공간을 품고 있다. 검은 안료가 무겁게 스며들고 묽은색은 가볍게 번지며 서로 다른 속도와 리듬으로 종이의 결 사이를 움직인다. 그는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임을 쓰지 않고 종이를 벽 위나 벽에서 떨어진 공간에 유연하게 놓는다. 또한 미술보다는 산업적으로 더 익숙한 재료인 유리를 끌어들여 물질적인 잠재력과 공간 점유 방식을 탐구한다. 이러한 반투명한 종이와 유리 작업은 세계 장을 보다 사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을 낳는다. 눈앞의 공간이 무너지고 가려지면서도 다시 회복되는 듯한 순간, 빛과 공기,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감각적 체험이 김인정의 회화 속에서 발생한다. 오른편 벽의 유리 작품 시리즈로 작품 대체 텍스트 재시작. 셔벗 펀치 라인즈 시리즈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 작품들은 벽면 윗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된 세 점의 정사각형 작품이다. 각기 투명한 유리 안에 회백색의 질감이 살아있는 물질 덩어리가 담겨 있다. 세 작품 모두 같은 크기와 형식을 유지하면서 재료의 질감과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가장 왼쪽의 작품은 넓게 퍼진 얇은 형태의 조각이 투명한 상자 속에 들어있다. 표면은 거칠고 불규칙한 주름으로 덮여 있으며 바탕의 투명한 면을 통해 빛이 은은하게 스며든다. 표면의 일부는 하얗게 부풀어 있고 다른 부분은 연한 회색을 띠며 눌린 듯한 인상을 준다. 중앙의 작품은 세 점 중에서 가장 입체적이다. 중앙부가 솟아오른 형태로 마치 두꺼운 종이를 말아 고정한 듯한 느낌을 준다. 표명한 외곽면은 얇은 안개처럼 흐릿하여 내부 물질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약간의 거리감을 준다. 가장 오른쪽의 작품은 길게 세로로 늘어난 덩어리가 특징이다. 중앙 부분이 조금 비틀린 형태로 표면에는 다른 두 점보다 더 뚜렷한 균열이 나타나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롤링 블루버리즈 비트윈 폴른 리브스 1, 2, 3, 4, 5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 작품들은 벽면 아랫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된 5점의 정사각형 작품이다. 5점 모두 같은 크기와 형식을 유지하면서 재료의 질감과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첫 번째 작품은 투명한 사각 유리판 위에 보라색과 옅은 회색 약간의 노란빛이 번진 추상적 형태가 얹혀 있다. 물감이 마치 잉크처럼 흘러내리며 자연스러운 얼룩과 번짐을 만든다. 표면 아래에는 유리와 색채의 투명한 층이 교차해 가벼운 인상을 준다. 작품은 보라색 계열의 흐름과 빛 번짐이 중심을 이룬다. 두 번째 작품은 투명한 사각 유리판 위에 보라색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길게 뻗으며 퍼지는 형태가 중심을 잡고 있다. 그 위에는 연한 노란색과 초록빛 점, 그리고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흰색 물질이 일부 겹쳐 있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액체가 굳어버린 순간을 포착한 듯한 정적인 느낌을 준다. 세 번째 작품은 중심에 살짝 번진 듯한 노란색이 원이 자리하며 하단의 아래에서 위로 솟는 듯한 짙은 보라색 덩어리와 위쪽에서 떨어지는 연두빛과 회백색의 흔적이 만나며 마치 액체가 서로 스며드는 듯한 자연스러운 형태가 있다. 네 번째 작품은 연보라색, 연두색, 노란색의 흐릿한 색번짐이 섞여 있다. 중앙에는 길쭉한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물질들이 대각선으로 뻗어 있으며 그 위를 따라 은은한 보라색과 오렌지색 물감이 스며든 자국이 남아있다. 표면은 맑고 유리질의 투명감을 가지며 안쪽의 형태들은 마치 물속에 잠긴 채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섯 번째 작품은 안쪽에 하얀색 종이 조각 2개와 보라색 타원형 흔적이 배치되어 있다. 종이 표면에는 얇은 검은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주위를 따라 연한 노랑, 연두, 보라색의 물감이 퍼지며 서로 스며든다.
상단에는 갈색빛 물감이 번지는 적이 있으며 색들은 마치 젖은 표면 위에서 자연스럽게 번져나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우리는 모두 파도 속에 있어 3. 1.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왼쪽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파도 속에 있어 3. 하얀 바탕 위에 주황색과 옅은 보라색, 청색이 섞여 흘러가는 듯한 추상화이다. 화면 전반에는 유려한 곡선과 짧은 선들이 뒤얽혀 있으며 빠른 손놀림으로 그린 듯한 필선이 여러 방향으로 교차한다. 주황색은 불규칙하게 번지며 그림의 왼쪽과 중앙을 채우고 보라색과 청색은 오른쪽과 하단 부분에서 부드럽게 퍼져 있다. 선들은 간혹 인물의 얼굴이나 몸의 일부를 연상시키지만 명확한 형태는 없다. 대신 색과 선이 함께 흐르며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림의 분위기는 따뜻한 색조와 차가운 색조가 동시에 교차하며 물결이나 바람에 얽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오른쪽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파도 속에 있어 1. 하얀 바탕 위에 주황색과 푸른색이 섞여 흐르는 듯한 추상적인 그림이다. 주황색은 불꽃처럼 번지며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 있고 푸른색은 그 사이를 따라 퍼지며 부드럽게 번져 있다. 색 사이에는 얇은 갈색, 파란색 선이 불규칙하게 얽혀 있으며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비랍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림 전반에는 곡선과 곡선이 겹치며 물결이나 바람의 흐름을 연상시키고 일부 선은 마치 손글씨나 기호처럼 흩어져 있다. 명확한 형태나 인물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선과 색의 흐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동선상 마지막 작품 어른 숨속의 움직임이 제5구역을 지난 후 등장하므로 참조하세요. 아래에 해당 작품의 대체 텍스트가 이어집니다. 어른 숨속의 움직임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작품은 정사각형 형태의 강화 유리판 위에 그려져 있다. 강화 유리판의 투명한 표면 아래로 연한 회색 빛을 띠는 배경이 비친다. 미세하게 금이 간 균열이 퍼져 있는 유리판 사이로 검은색 잉크로 그려진 얇고 가느다란 곡선들이 겹겹이 얽혀 있는데 선들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이루지 않고 바람의 흐름처럼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 곳곳에 잉크의 번짐과 점, 긁힌 듯한 질감이 더해져 섬세한 표면감을 구성하고 있다. 가운데 지팡이 모양의 곡선을 중심으로 잉크의 번짐이나 작은 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오른쪽 상단부터 중앙까지 연결되는 곡선들은 길을 연상하게 한다. 작품 전체는 차갑고 투명한 재질감과 섬세한 선의 리듬이 대비를 이루며 마치 얼어붙은 호흡이 유리 속에 머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제4구역 김인정 작가 끝입니다. 제5구역 윤양로 작가입니다. 작품 대체 텍스트 시작. 더 리틀 시리가마 이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세로로 긴 직사각형 회화이다. 작품 전체는 검은색 배경에 은빛 입자가 흩뿌려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미세한 입자가 고르게 퍼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이 되어 있다. 화면 중앙의 얇은 선들이 불규칙적으로 얽히며 균열이나 겨울 숲의 가지들이 겹쳐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화면 상단과 하단은 선이 나타나기보다는 은빛 입자가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어서 검은색 배경이 화면 중앙에 비해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서늘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에서크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밝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6개의 진육면체 조형물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형태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며 작은 조형물이 관람자 가까이에 가장 큰 조형물이 벽 쪽에 놓여 있다. 각 조형물은 네모난 종이 상자 형태로 앞면과 옆면에 하늘빛 회색과 흰색이 주조를 이룬 색면이 그려져 있다. 맨 앞에 가장 작은 조형물은 윗부분은 연한 회색, 하단부는 보라색과 살구색이 섞인 흐릿한 색띠로 마감되어 있다. 중앙에는 흰색 사각형 면이 남겨져 마치 캔버스의 빈 공간처럼 보인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상자가 차례로 커지며 각 상자에는 세로로 흐르는 옅은 줄무늬나 빛의 번짐 같은 흔적이 겹쳐 있다. 네 번째 조형물은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게 따뜻한 노란색과 연주황색이 섞여 있으며 표면에는 마치 필름이 빛에 노출된 듯한 번짐이 퍼져 있다. 다섯 번째 상자는 다시 푸른색 톤으로 돌아가고 여섯 번째 가장 큰 조형물은 벽에 닿아 있으며 세로로 화면의 절반을 나누었을 때 왼쪽은 회색, 나머지 절반은 흐린 하늘색이다. 모든 조형물은 동일한 폭을 유지하지만 높이와 색감이 점진적으로 달라지며 전체가 하나의 연속적인 화면처럼 연결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맞은편의 작가 소개로. 작가 소개 월 텍스트 윤양로. 윤양로는 자신의 작업을 유사웨어라고 부른다. 그는 인터넷과 일상에서 이미지를 모으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편집해 디지털 드로잉 파일을 만든다.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때로는 직접 그리고 때로는 인쇄하거나 두 방식을 섞어 하나의 화면으로 만든다. 이렇게 데이터, 이미지, 회화, 제작 도구들이 한데 모이며 새로운 관계를 드러낸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프린터와 컴퓨터 같은 기계, 흔히 쓰이는 종이 규격, 전시를 위한 설치 방식까지 모두 작업의 일부가 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고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작품 대체 텍스트 제시작. 드라이브 투 더 문 앤 갤럭시 앤 드라이브 투 더 갤럭시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흰 벽면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회화 5점이 나란히 걸려 있다. 맨 왼쪽 작품과 중앙 작품은 은빛 바탕이고 나머지 세 작품은 모두 푸른색 바탕이다. 맨 왼쪽 작품은 진한 회색빛 바탕에 은은하게 흰색 입자가 고루 박혀있는 듯한 모습이다. 두 번째 작품은 5작품 중 가장 가로 길이가 짧으며 짙은 남색으로 채워져 있고 작품의 상단으로 갈수록 더 어두운 색깔로 나타난다. 가운데 작품은 상대적으로 옅은 회색빛 바탕에 검은색 점과 흰색 점이 골고루 박혀있지만 흰색 점의 개수는 가장 왼쪽 작품보다는 적다. 네 번째 작품은 작품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푸른색이 짙어지며 잔잔한 푸른색 점무늬가 흩뿌려져 있다. 마지막 작품은 작품의 하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남보라색으로 채워져 있다. 전체적으로 5점의 그림은 색의 농도 변화를 통해 점진적인 흐름과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다. 스크린샷 5.41.16 90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바이닐론 시장인 벽면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 캔버스 3점이 나란히 걸려 있다. 세 작품은 모두 같은 크기와 형식을 가지며 화면은 짙은 남청색과 흰색의 대비가 강하게 드러난다. 세 캔버스 모두 화면 전체를 사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넓은 흰색 띠가 중심을 이룬다. 이 띠는 주변의 짙은 남색, 검은색 영역과 부드럽게 섞이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빛이 번지는 듯 흐려진다. 작품들 모두 흰색 띠 주변에 작은 점들이 흩뿌려져 있는데 점들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흰색 띠의 경로를 따라 이어진다. 왼쪽 작품은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은 흰색 띠와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흰색 띠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작품은 흰색 띠가 세로 방향으로 2줄 겹쳐 있으며 띠와 띠 사이에는 회색과 남색의 층이 형성되어 있다. 오른쪽 작품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짙은 남색 바탕 위에 흰색 띠가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며 작은 점들이 띠를 따라 부드럽게 번져 있다. 세 작품은 모두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의 변신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빛의 띠와 반짝이는 점들은 세일러문이 빛 속에서 회전하며 변신하는 순간의 장관과 섬광을 연상시킨다. 각 캔버스는 그 장면의 연속적인 프레임을 포착한 듯 세 작품이 함께 있을 때 하나의 장면이 완성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스크린샷 5.2.2004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흰색 벽면에 세 점의 회화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다. 세 작품 모두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각 작품은 짙은 남색과 검은색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둥근 흰색 빛덩어리가 표현되어 있다. 왼쪽 작품에서는 중앙에서 좌측으로 조금 쏠린 흰 구체의 오른쪽에는 여러 개의 기울어진 평행한 선이 교차하고 그 왼쪽에는 교차한 흰색 선이 있다. 또한 작품의 우측 상단에 인간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흰색 형상이 있다. 가운데 작품은 화면 중앙에 커다란 흰 구체가 자리하며 그 주위로 흰색의 줄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다. 오른쪽 작품은 중앙에 구체가 있으며 오른쪽으로 흰색의 굵은 나뭇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고 그 아래에는 하나의 선이 끝으로 이어져 있다. 세 작품에 있는 구체 주변에는 모두 밝은 흰빛이 퍼지고 일부 가장자리는 어둡게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세 작품은 동일한 주제를 점점 확대해 보여주는 연속적인 구도처럼 보이며 빛이 번지는 듯한 효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제5구역 윤양로 작가 끝입니다. 제6구역 구자명 작가입니다.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연작에는 금속 입체물이 사용되었습니다. 1층 데스크에서 금속물 샘플의 촉각 감상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설치된 전시물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세요. 오른편 벽에 붉은 별전사로. 작품 대체 텍스트 시작.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연작 중 붉은 별 전사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회색 빛깔의 배경에 은색 빛깔의 막대기 8개가 세로로 가지런히 붙어 있다. 다만 그 막대기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가장 좌측에 있는 막대기는 다른 7개의 막대기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아래에 붙어 있다. 막대기의 표면에는 세모 표시가 끊임없이 박혀 있다. 작품의 오른쪽은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왼쪽에는 흰색 배경의 사각형 안에 컴퓨터 코드와 같은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여러 사각형 간의 일방향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 도식도를 나타낸 것 같다. 그 도식도는 작품의 가장 상단부터 시작하여 작품의 가장 하단까지 이어지고 결국 가장 마지막에 하나의 원 안에 있는 글로 수렴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복잡한 도식도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바닥의 돌멩이와 대마로.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연작 중 돌멩이와 대마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작품은 전시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아스팔트 같은 검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판으로 되어 있고 표면에는 여러 선과 회로 같은 패턴이 새겨져 있다. 다만 표면이 벗겨져 상대적으로 흰색인 부분도 존재한다. 작품의 우측 중앙에는 네모난 선 안에 원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도 사각형이 그려져 있다. 작품의 좌측 중앙에도 2개의 사각형 모양이 있고 그 아래에도 3개의 사각형 모양과 중간 구멍이 뚫려 있다. 작품 하단에는 니은 자 모양의 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마치 지층 속에 묻힌 고대 도시의 지도나 전자 회로를 닮아서 시간의 흔적을 표현한 것 같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연작 중 덤불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작품은 전시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아스팔트 같이 검고 가로가 세로보다 훨씬 긴 직사각형 판으로 되어 있다. 작품은 여러 부드러운 곡선이 표시되어 있고 작품 중앙 하단 쪽에는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상대적으로 흰색인 부분도 있다. 작품의 상단에는 좌측부터 우측까지 이은 긴 선이 있다. 작품의 좌측 하단에는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글씨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작성되어 있다. 작품의 중앙에는 여러 선들이 교차되어 있지만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작품의 우측은 다른 영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해서 껍질이 올라온 것처럼 보인다. 작품의 우측은 중앙보다는 적은 선이 그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연작 중 해주랭랑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전시장 벽면 전체를 가로질러 검은 선과 문자로 이루어진 도식이 그려져 있다. 마치 컴퓨터 코딩을 구조화한 듯이 보인다. 선들은 나무의 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분기되어 있으며 각 선의 끝에는 짧은 영어 단어와 숫자가 조합된 표식이 붙어 있다. 왼쪽에는 탑기어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있고 그 아래로 스파크 X86이라는 2갈래가 나뉘어 있다. 스파크 가지 아래에는 Dear 1, B out, C out, A out 등의 단어가 있으며 중간에는 질감이 거친 회색 물체가 벽에 부착되어 있다. 그 아래쪽에는 피그, 오라는 문장이 표시되어 있다. 가운데 부분에는 비슷한 형태로 스파크, X86, Dear 1, A out 등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유니파이드 디어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가지 구조가 있다. 유니파이드 디어의 아래에는 Dear 1, B out, C out, D out, A out 등이 뻗어 있으며 이 구역에도 회색 부조 형태의 물체가 하나 붙어 있다. 전체적으로 선과 문자로 이루어진 트리 다이어그램 형태의 도식이며 각 구간마다 번호가 함께 적혀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연작 중 구름 쓸모 있는 플러그에 연결된 감싸는 춤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커다란 흰색 벽면에 복잡한 개통도 형태의 그래픽이 그려져 있다. 하얀 배경 위에 수많은 선과 노드가 작품 상단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빼곡하고 그것이 중앙까지 이어져 있어 네트워크나 유전자 개통도를 연상시킨다. 작품의 왼쪽 하단에는 은색 빛깔의 굴곡진 물질이 입체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마치 구름이나 지층이 튀어나온 듯 보인다. 그리고 그 주위로 검은색 선 같은 것이 가로로 그려져 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파란색 사각 영역이 있어서 블루스크린 같은 디지털 화면처럼 보이고 왼쪽 하단과 동일한 은색 빛깔의 굴곡진 물질이 그 사각 영역 위에 존재한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연작 중 원숭이와 생선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작품은 전시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아스팔트 같은 검은 가로가 세로보다 조금 긴 직사각형 판으로 되어 있다. 재질은 거칠고 단단하며 아스팔트나 숯을 눌러 굳힌 듯한 질감이 느껴진다. 표면에는 희미한 선과 형태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일부는 도면이나 지도 같은 구조를 연상시킨다. 좌측 상단에는 눈 모양처럼 보이는 타원형 형태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여러 사각형과 삼각형이 겹쳐진 구조가 있다. 작품의 좌측에는 여러 선들이 교차되어 있지만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앙 부분은 비교적 평평하지만 우측에는 불규칙한 선과 각진 형태가 얽혀 있다. 전체적으로 검은 질감의 물질 위에 흐릿한 윤곽과 흔적이 남은 평면적이면서도 입체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연작 속의 월 텍스트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모노코크 자동차를 만들 때 차체와 뼈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마치 단단하게 찍어낸 상자처럼 하나로 합친 구조. 탐구 대상 운영체제와 컴퓨터 바이어스. 운영체제. 구름은 한국이 개발한 보안 운영체제, 붉은 별은 북한에서 만든 운영체제에는 미국 기업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개발한 운영체제. 컴퓨터 바이러스 원숭이 멍키 바이러스 생선 PC 바이러스 덤불 부시 바이러스 돌멩이 스톤 바이러스 대마 치버 바이러스. 작가 소개 월 텍스트 구자명. 구자명은 탐구 대상의 코드에서 형태와 구조를 재구성해서 조형화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계층적이고 반복적이며 질서가 깃들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출발한 그의 작품 역시 복합적인 조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동차의 차체와 뼈대를 하나로 합친 모노코크처럼 운영체제와 바이러스가 하나로 묶여 공존하는 정원을 보여준다. 이 정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역시 한 묶음인 생태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작품 대체 텍스트 재시작. 분자생물학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탐구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도식 작품으로 동일한 도식이 벽에 걸린 액자에 소형으로 계단 벽면에는 대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를 비교한 도식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익스플로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즈 스루 몰리큘라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탐구하기라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쓰여 있다. 그 아래로 더 플로우 오브 제네틱 인퍼메이션 인 몰리큘라 바이올로지라는 글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 DNA에서 RNA 간의 트랜스크립션, 전사와 리버즈 트랜스크립션 역전사가 표시되어 있고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로 이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다. 그 밑에는 더 플로우 오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퍼메이션 리딘 더 웹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다. 그 아래로 문서에서 코드 간의 클론과 리버즈 엔지니어링이 표시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컴파일되는 정보의 흐름이 비교되어 나타난다. 그 아래에는 두 개의 도식이 나타난다. 왼쪽에는 익스프레션 오브 제네틱 인퍼메이션 인 레트로바이러스 리버즈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제목의 역전사 과정이, 오른쪽에는 익스프레션 오브 폼 인퍼메이션 인 소스 코드 리버즈 엔지니어링이라는 제목의 소프트웨어의 역공학 과정이 세밀한 선과 그림 도식으로 그려져 있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생명체의 유전자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대응시킨 과학적 예술적 개념도가 담겨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제7구역으로의 이동을 위해 진입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제6구역 구자명 작가 끝입니다. 제7구역 김호남 작가입니다. 작품 소개 월 텍스트 김호남. 해저 광 케이블을 위한 에코 챔버 시스템 2024에서 2025 10대의 텔레비전 1대의 메인 서버 10대의 영상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젝터 1대와 포그머신 사진 영상 안유주 윤나영 서버 프로그래밍 옥석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진재훈 구조물 설치 엄기순 번역 정혜진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세트 여러 대가 세계 각지에 있는 서버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빛이 한 도시를 거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한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도시로 보내 돌아온 빛은 또 다른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이 활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을 하면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느껴지는 요청과 반응으로 인한 작은 딜레이들은 해저 광 케이블의 움직이는 빛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본 작품은
섬광과 강한 빛의 전멸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빛에 민감하거나 광과민성 증상이 있는 관람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벽을 짚고 직진하면 커튼이 쳐진 출구가 나온다. 작품 대체 텍스트 시작. 대체 텍스트 시작. 어두운 전시장 안, 바닥에 여러 개의 네모난 판형 조형물이 일정한 각도로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총 9개의 판이 배열되어 있으며 각 판의 표면에는 영상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다. 왼쪽 뒤편에서 강한 빗줄기가 쏘아지며 푸른빛의 프로젝터 광선이 사선으로 퍼져 작품 전체를 비춘다. 각 판에는 검푸른 색조의 이미지가 흐르고 있는데 영상 속에는 바다 수면의 파동, 도시 건물의 구조, 케이블과 전선이 얽힌 기계적 패턴 등이 번갈아 나타난다. 일부 패널은 물결치는 해저의 질감을, 다른 일부는 금속과 유리 표면의 반사광을 닮은 형태를 띠며 파란빛과 흰빛이 교차하면서 물속에서 빛이 굴절되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만든다. 각 패널의 밑면에는 검은 전선과 작은 전자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은 서로 이어져 전체 구조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 작품은 어두운 공간 속에서 빛, 영상, 물리적 구조물이 서로 맞물리며 작동한다. 멀리서 보면 판들이 파도처럼 이어진 수면의 단면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전자, 회로나 데이터 흐름의 시각적 비유로 읽힌다. 제목처럼 해저 광 케이블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보망을 생명체의 생태계로 치환해 표현한 설치 작품으로 기술과 자연의 경계를 그리며 빛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생명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제7구역 김호남 작가 끝입니다. 제8구역 김은영 작가입니다. 작가 소개 월텍스트 김은영. 제물론적 테라폴리스 동서고금에서 유래한 여러 이미지들과 역사의 격변기를 산 철학자의 사회변혁적인 개념들. 기담과 이로 여러 종교, 문화가 뒤섞인 시공간에서의 러브스토리 플러스 붉은 얼굴의 관우상. 아트어택 미술관에서 특별 공연을 여는 K-팝 아티스트 캐릭터, 그들에 대한 설명과 장면들. 김은영 작가는 그동안의 입은 법을 넘어서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설화를 쓰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그려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벽면에 페인트로 이미지를 직접 그려 넣을 때는 그 공간과 이미지를 연동하여 크기나 방향 등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야기와 이미지를 새롭게 풀어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품 대체 텍스트 시작. 여정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연필로 그린 복잡하고 세밀한 풍경화로 작품은 전반적으로 검은 배경으로 도시와 인간이 뒤섞인 듯한 상상 속 세계가 묘사되어 있다.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문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림의 중간중간 찢어진 종이와 집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림의 좌측 상단에는 건물 모양의 물체들이 불규칙적으로 모여 있고 그 아래쪽에는 탑과 같은 모양으로 건물 모양이 쌓여 있다. 그림의 중앙에는 바닥 파편 같은 공간 위로 변기가 있고 거울로 인물의 앞과 옆을 둘러싼 작은 방에 한 인물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욕조가 있으며 그 안에 물이 틀어진 채로 얼굴이 가려지고 다리만 보이는 사람이 서 있다. 바닥 아래에는 바다와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에는 절벽 같은 지형과 큰 나뭇가지가 있는데 수많은 인간들이 절벽을 오르고 나무를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명암이 강하게 대비되어 있어 생명력과 불안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다. 접속하면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다음에 단문이 실려 있다. 여정 이야기. 말이 없는 신들에게서 속삭임을 듣는 자,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을 안겨주는 안내자. 굴레에 몸을 맡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그때마다 하나뿐이었던 작품을 기억한다. 이발사 큐레이터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흰 배경 위에 연필로 그린 상상적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중앙 상단에는 파도 속에 빠진 것처럼 인간들이 헤엄치거나 얼굴만 내놓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중앙에는 커다란 구슬 형태의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여러 모습의 사람이 있다. 돔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기대거나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위로 그물망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꾸부정하게 앉아있고 온몸이 검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 그래서 마치 정신을 흡수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구슬 바깥에서 그물과 그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구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구슬의 아래쪽에는 아치 형태의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여러 기계 같은 구조물들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좌측 하단에는 성 같은 구조물과 그곳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이 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쇼핑백을 맨 어떤 사람과 비싼 시계나 가방 등이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검은 구멍을 머리로 한 눈, 코, 입이 있는 사람 형상이 악수하고 있다. 그림의 좌측 하단에는 알몸으로 과자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머리카락이 길게 하늘로 흩날리고 있으며 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그것을 잡고 있다. 그 아래에는 핸드폰을 보며 머리를 자르는 큰 손님이 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은 나무처럼 되어 있다. 그 주변으로 크기가 작은 미용사들이 그들의 머리를 자르거나 그들에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다. 접속하면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다음에 단문이 실려 있다. 이발사 큐레이터 이야기. 어느 마을에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각 사람의 머리카락은 마법의 도움 없이는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스타일링되었다. 이러한 머리카락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구의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꾸밀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자아내는 일에 헌신했다. 새 둥지처럼 생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가닥에서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삐져나와 엉켜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거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듯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원사같이 머리를 다듬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고용됐다.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최대한 높이 올려 자신을 뽐내고자 했고 그 속에 사치품들을 주렁주렁 달아놓기도 했다. 이 이상한 헤어스타일은 대유행이었고 사람들은 최신 트렌드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꾸미기 위해 미용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헤어스타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지고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폰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게임에 중독됐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모임조차 갖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SNS에 올리는 민족으로 삶을 이어갔다. 게으름이 극에 달하면 마을 사람들은 분해되어 여러 마리의 달팽이로 변신했고 거인족들은 이 달팽이를 먹으며 살아갔다. 어느 날 여행을 하던 한 큐레이터가 마을에 도착하여 이러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에 매료되어 감탄했지만 그들이 게을러져 달팽이로 변신하고 죽어가는 비극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 그는 군 시절 이발병이었던 특기를 살려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두피에서 깔끔하게 잘라내기 시작했다. 큐레이터는 마을 광장의 둥근 아치형 건물 안에 각종 머리카락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각 작품은 기이하면서도 아름답고 현대적이었다. 머리카락에서 해방된 마을 사람들은 함께 뭉쳐 전화기를 내려놓고 현실 세계에서 다시 살아남기 위해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했다. 한때 욕망의 결정체였던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감상하면서 묘한 노스텔지어에 잠겼으나 달팽이가 되어 죽어간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큐레이터의 아이디어로 마을 사람들과 거인족들은 중독과 노동에서 해방되었고 건강한 정신과 가벼워진 몸으로 활기찬 힘을 찾아갔다. 뇌행성의 만찬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연필로 그린 상상화로 작품 전반적으로 둥근 방 안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커다란 식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과 생명체가 모여 있다. 둥근 방의 벽면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 안에서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물처럼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림 중앙에 있는 식탁 위에는 사람의 얼굴이 포함된 여러 음식 같은 모습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컵 안에 건축물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주변으로 사람 얼굴이 있는 음식, 통닭 형태의 사람, 거대한 집과 그 안에 여러 사람의 얼굴만 있는 모습, 사람의 전신이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의 얼굴만 있는 모습,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으로 얼굴만 있는 모습, 계란 보관함 안에 사람 얼굴이 있는 모습 등 기괴한 모습이 있다. 식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괴한 음식과 사람을 먹거나 혹은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뇌의 주름과 같이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얼굴과 몸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하단에는 사람이 있는 여러 굴뚝이 있고 그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나가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뇌나 신경망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듯한 이미지로 가득하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다. 접속하면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다음에 단문이 실려 있다. 뇌행성의 만찬 이야기. 특이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뇌 형상을 갖춘 외계인들이 모여 한 테이블 주위에 앉았습니다. 이 테이블은 보통과는 다른 특별한 멋진 기억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뇌 형상을 한 외계인들은 각자 독특한 형태로 그 자리에 앉아 특이한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기억들이 테이블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억들은 보통의 기억이 아니었고 꿈이나 감정, 경험의 단편들이 현실과도 같이 얽혀서 비현실적인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기대 속에서 뇌 형상을 한 외계인들은 그 기억들을 허겁지겁 집어먹었고 그 순간 생생한 이미지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즐기고 소화하면서 내면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의 맛과 향기,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을 즐기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탈레스 동산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흰색 배경 위에 연필로 그린 상상적 풍경화로 전반적으로 거대한 바퀴와 실험 장비, 생명체가 얽혀 있어서 과학 실험실과 놀이공원을 결합한 듯한 환상적인 세계이자 기괴한 세계가 묘사되어 있다. 작품의 중앙에 크게 바퀴 같은 원형 구조물이 있고 그 바퀴살에 여러 물방울들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 물방울 안에는 세포나 식물,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다. 그 아래에는 롤러코스터 같은 레일이 있고 그 주변으로 입이 있는 피라미드, 사람의 상체 형상을 한 굴다리, 알몸인 사람 등이 배치되어 있어 기괴한 풍경을 보여준다. 작품의 상단에도 롤러코스터 레일 같은 구조물이 있고 그 위로 여러 작은 롤러코스터가 있고 두세 명의 사람이 타고 있다. 좌측 상단에는 원통형 구멍이 아래 방향으로 물방울 같은 물질을 내뿜고 있고 그중 한 개에는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작품 하단에는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구조물과 큰 물방울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세포 같은 생명체를 기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 옆에는 눈, 코, 입이 있는 물방울, 세포 등 기괴한 생명체가 존재한다.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다. 접속하면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다음의 단문이 실려 있다. 탈레스 동산 이야기. 기발하고 초현실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미노라는 젊은 예술가가 있었다. 곱슬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미노 작가는 종종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뒤틀리고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빠져들곤 했다. 어느 날 미노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에 그를 미지의 행성으로 데려가는 신비한 포털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곳에서 미노는 그의 작품들을 알고 있으며 미노의 예술에 매료된 친근한 외계인 그룹을 만났다. 외계인 무리 중에 탈레스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머리는 뇌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몸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었다. 탈레스인들은 미노에게 경이로운 생물로 가득 찬 행성 주변을 보여주고 행성의 방대한 예술품과 유물 컬렉션을 감독하는 현명하고 수수께끼 같은 큐레이터를 소개했다. 큐레이터가 소개하는 탈레스 마을의 미술관은 마치 놀이동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탈레스 동산이라고 불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노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과 자신의 모습을 닮은 조각상들을 몇 점 발견했다. 이 행성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차원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탈레스인들은 이를 물질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큐레이터는 설명했다. 탈레스인 콜렉터가 다른 차원과 행성의 미술 작품을 둘러보던 도중에 미노를 발견했고 미노의 작품은 두 공간에서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노와 큐레이터는 모든 것이 물방울로 이루어진 탈레스 동산의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거대한 관람차를 발견했다. 물방울들 속에는 알 수 없는 전류와 신호가 가득했다. 큐레이터는 남녀 생식기를 본따 만든 것 같은 이상한 안경을 미노에게 건네며 이 안경을 쓰면 우리 행성의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미노가 안경을 쓰자 물방울 속에 나선형으로 펼쳐진 미술관이 보였다. 이는 마치 구겐하임 미술관의 동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안경을 쓰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신호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에 그와 같은 수많은 미술관이 존재했다. 탈레스 동산에서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현대미술과 그 전시회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체의 자양분이 된다고 했다. 탈레스 동산에 압도된 미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한 여행의 요소들을 정리하여 탈레스인들을 위한 특별한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생각지도 못한 물방울 속의 신비로운 미술관을 생각하면서 미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희열과 벅차오름을 느꼈다. 왼편 재물론적 테라폴리스로. 재물론적 테라폴리스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가로로 매우 긴 대형 흑백 드로잉 작품이다. 하얀 바탕 위에 검은 먹선과 페인트로 그려진 수많은 인물, 동물, 기계, 건축적 구조물들이 서로 얽혀 있으며
이들은 마치 한 폭의 거대한 서사처럼 이어진다. 화면의 맨 왼쪽 하단에는 산악 지형처럼 솟은 뾰족한 바위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고 그 중간에 운동기구에 앉아 운동 중인 사람이 존재한다. 맨 왼쪽 상단에는 사람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머리카락 안에는 측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곳곳에 존재하며 볼, 이마, 눈은 벽돌 같은 무늬로 가려져 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웃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옆에는 곡선으로 얽힌 두 사람의 형체가 손을 맞잡고 있으며 이들의 몸은 유기적 덩굴이나 혈관처럼 꼬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룬 듯하다. 산악지형과 옆모습 사이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상해탈의를 한 채 막대기를 들고 있다. 왼쪽의 사람은 막대기를 앞으로 뻗고 있으며 오른쪽 사람은 오른손으로 막대기를 머리 뒤쪽으로 들고 있다. 그림의 중간 위쪽에는 공중을 떠다니는 듯한 인물이 존재하고 검은 새들이 그 주위를 날고 있다. 사람은 왼쪽으로 돌아 누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사람의 얼굴이 가득 담긴 물뿌리개가 있는데 물뿌리개 입구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 안에도 사람의 얼굴 하나가 담겨 있다. 물뿌리개 아래에는 사람의 커다란 왼손과 왼팔이 그려져 있고 왼손에는 연필 한 자루가 쥐어져 있다. 연필로 종이를 구겨서 뭉쳐진 것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왼팔 아래에는 오른손에 우산을 든 젊은 남자가 서 있는데 그는 왼손에 담배를 쥐고 있다. 젊은 남자 오른쪽에는 목까지만 있는 사람 모양 태엽 인형이 존재하는데 막대기에 연결된 눈, 코,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 밑에는 구불구불한 모양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의 정중앙에는 커다란 인물이 당나귀를 타고 오른쪽을 향해 앉아 있다. 인물의 얼굴은 형체를 알 수 없게 해체되어 있다. 그는 발까지 내려오는 기내 천 형태의 옷을 입었고 한 손에는 길고 얇은 막대기를 다른 손에는 책을 쥐고 있다. 책 위에는 세 명의 사람이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서 있다. 당나귀의 큰 귀는 위로 서 있고 앞다리는 바닥을 딛고 뒷다리는 살짝 들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발굽 아래에는 작은 귀와 아치 모양의 받침과 물결 같은 선들이 깔려 있다. 인물의 주위에는 타원형 물체들이 여러 개 떠 있는데 각 타원 안에는 기호와 작은 문자 무늬가 빼곡히 들어가 시계 모양을 형성한다. 인물 머리의 오른쪽에는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크게 걸려 있고 안쪽에는 사람들과 원형 사각형 무늬가 겹겹이 새겨져 있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열차가 달리고 있다. 객차는 4대 칸 이상으로 나뉘어 있고 각 칸의 긴 창마다 작은 사람 얼굴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다. 몇몇 사람들은 열차 위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는 매우 긴 여러 개의 팔이 위쪽으로 뻗어나와 있고 큰 머리 2개도 튀어나와 있다. 머리 안에는 원형 무늬가 가득히 들어있다. 두 머리 중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왼쪽 머리보다 약 4배가량 크다. 열차 위쪽에는 3명의 인물이 있는데 3명 모두 뇌가 그려져 있으며 눈이 네트워크처럼 그려져 있고 첫 번째 인물과 두 번째 인물은 서로 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며 두 번째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세 번째 사람 밑에는 사람의 작은 머리들이 장식된 조각 케이크가 그려져 있다. 열차의 맨 오른쪽, 즉 그림 우상단에는 절벽 같은 암벽이 솟아있고 절벽 가장자리에는 검은 새 4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다. 절벽 면에는 사람 얼굴, 강아지, 작은 나무들 같은 요소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며 절벽 아래 사면에는 나무 줄기의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는다. 가지 끝에는 각각 검은 점이 찍혀있는 동그라미가 매달려 있다. 줄기 가운데 부분에는 높은 자리표가 그려져 있다. 중앙 하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는 양쪽에서 뻗은 2개의 큰 손이 서로 마주 본다. 손가락 사이에는 실뜨기처럼 실이 팽팽히 걸려 격자를 만든다. 검지와 새끼손가락이 실을 잡고 오른손도 같은 자세로 받쳐 가운데 그물 눈이 벌어져 있다. 그림 전체는 서로 다른 시공간과 문명이 한 화면 안에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유기체와 기계, 인간과 도시, 자연과 인공물이 혼합되어 장대한 서사를 형성한다. 화면은 혼잡하지만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는 서로 얽혀 테라폴리스라는 제목처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듯하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뒤편 아트 어택으로 아트 어택 월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이미지는 흰색과 짙은 회색 배경으로 나뉜 직사각형 패널이며 왼쪽에는 긴 설명문이, 오른쪽에는 노래 제목과 가사 형식의 짧은 글이 인쇄되어 있다. 상단 오른쪽에는 캔버스 드림스 아트 어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왼쪽 흰색 배경 부분의 전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4명의 멤버로 구성된 아트어택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다. 멤버들의 이름은 각각 준, 은, 해, 선이었다. 아트어택은 라이브 공연과 예술 작품을 결합하는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했다. 그들은 종종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공연을 했으며 그들의 쇼는 항상 많은 팬과 예술 애호가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엔터 산업과 미술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의 기획에도 많이 참여했다. 모든 큐레이터가 그들의 색다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그들의 예술이 대중적인 취향이 너무 강하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공연이 예술적으로 미흡하고 산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비판이 아트어택의 열정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팝 음악과 컨템포러리 아트를 결합한 그룹의 독특한 컨셉은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이었으며 K-팝 세계와 순수 예술 현장 모두에서 빠르게 엄청난 추종자를 얻었다. 갤러리와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퍼포먼스들을 통해 그들의 음악과 각자의 예술 형식을 매끄럽게 혼합하며 예술 공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다. 은은 그룹의 리드 보컬이자 화가였다. 은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가졌으며 섬세한 천상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미술 작품과 기존의 유명한 예술 작품을 섞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무대에서 몽환적이고 낭만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녀는 그룹 공연에서 우아한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길게 흐르는 여신 스타일의 드레스나 스커트를 자주 입었다. 주는 서브보컬이자 조각가였다. 민호는 날렵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망울로 한층 더 강인하고 남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담하고 각진 선을 추구했으며 초현실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미학을 추구했다. 그는 종종 복잡한 금속 세공 및 기타 조각 디테일이 있는 의상을 즐겨 입었다. 때때로 네덜란드의 패션 디자이너 빅터 엔알프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의상 및 소품을 꾸미며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였다. 해는 랩과 댄스를 담당하는 애니메이터였다. 해는 말총머리를 하고 항상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으며 자신이 제작한 귀엽고 해학적인 만화적인 스타일을 연출했다. 대담하고 화려한 패턴과 재미있고 엉뚱한 액세서리가 그녀의 패션 센스를 돋보이게 했다. 특히 그녀는 애니메이션 스크린을 정착한 특수 제작 의상을 입고 독특한 만화 캐릭터 목소리로 랩과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기타리스트이자 화가인 선이 있었다. 선은 목덜미까지 내려오는 로커 같은 헤어스타일과 날씬하고 화려한 아이돌의 중성적인 모습을 겸비했다. 미국의 록그룹 키스의 의상에서 영향을 받아 디자인한 하의와 구두를 즐겨 신었다. 그는 기타 연주를 하면서 액티브한 분놀림과 생생한 색상을 흩뿌리는 실험적이고 추상적인 액션 페인팅을 선보였다. 음표 모양으로 특수 제작된 공중에 우행하는 장치에 올라타 주로 연주했으며 그 뒤로 캔버스에 틀이 설치되어 그의 퍼포먼스는 마치 한 폭의 움직이는 그림 같아 보였다. 전반적으로 아트어택의 패션 감각과 의상은 그들의 예술적 비전과 음악과 예술의 독특한 조화를 반영했다. 그들의 스타일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 참여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음악과 예술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획기적인 행위를 창조했다. 이와 같이 아트어택은 가능한 것의 경계를 계속해서 넓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열정을 수용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연하고 창작하면서 그들은 음악과 예술의 독특한 독창성을 널리 전파했다. 아트어택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 중에 하나인 캔버스 드림스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오른쪽 회색 배경 부분에는 캔버스 드림스의 가사가 적혀 있다. 캔버스 드림스, 아트어택, 1절. 우리는 목소리로 그림을 그려. 허공을 가로지르는 춤추는 선. 모든 움직임엔 조각 소리. 찰나의 순간 속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후렴. 아트어택. 새로운 센세이션. 문화를 민족에게 전한다. 우리의 색깔과 리듬으로 현대 음향을 창조해. 랩. 규칙을 어기는 것은 두렵지 않아. 멋진 스웨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모든 것은 뒤틀어진 정반합을 이룬다. 비트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소리의 캔버스. 본능적 감각으로 문화를 불러와. 우리의 예술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얽매이지 않는 움직임. 액션. 어택. 2절. 뒤섞인 캔버스 속의 미로. 분놀림 속에 녹아드는 박자. 자국이 되고 흔적이 되는 음표마다의 이야기. 후렴. 아트어택. 새로운 센세이션. 문화를 민족에게 전한다. 우리의 색깔과 리듬으로 현대 음향을 창조해. 종합하자면
이 패널은 아이돌 그룹 아트 어택의 설정과 세계관, 그리고 그 안에 수록된 노래의 가사를 함께 설명하는 전시 텍스트이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작품 대체 텍스트 제시작. 아트 어택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가로보다 세로로 약간 더 긴 종이에 연필로 매우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화면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또는 공연장을 연상시키는 구조물 안에서 수많은 인물과 기계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듯한 풍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의 왼쪽에는 커다란 원통형 기둥이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솟아있으며 표면에는 사람 얼굴과 팔, 신체 일부가 문양처럼 빼곡히 새겨져 있다. 기둥 하단에는 원형 받침대가 있고 그 주위에는 작은 인간 형상들이 서 있거나 기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원형 받침대는 음표 무늬와 악보가 곳곳에 그려져 있다. 바로 뒤편에는 커다란 창문이 격자 무늬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칸 안에는 사람, 태아, 동물 같은 형체들이 유리 안에 갇힌 듯이 떠 있다. 창문 밖에는 4개의 우주선이 존재하며 각각의 우주선 안에는 사람이나 형체가 불분명한 생물들이 타고 있는 모양새이다. 우주선은 아래쪽으로 빛을 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서 있는 인물들은 몸을 구부려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는 마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우주선이 밝게 비추는 듯한 모습이다. 화면 중앙에는 마른 모골의 무대 구조가 자리하고 그 위에는 굵은 선으로 된 레일이 나선형으로 감기며 위아래로 이어져 있다. 이 레일 위에는 여러 인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음악 연주, 회화, 조각, 무용 같은 예술 행위를 하고 있다. 한 인물은 활을 당겨 화살을 쏘는 자세로 또 한 인물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앙 하단에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거나 연설하는 듯한 여성 인물이 서 있다. 그녀는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고 있으며 옷자락이 곡선으로 흩날리며 주변의 기계 구조와 하나로 이어진다. 그녀의 뒤편에는 여러 인물들이 춤을 추거나 손을 들고 환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 오른쪽에는 의자에 앉아 붓과 캔버스를 다루는 인물이 있고 그 옆에는 서서 지시하는 듯한 자세의 또 다른 인물 2명이 있다. 그 위쪽에서는 몇 명의 사람이 마치 생산 라인처럼 연결된 레일 위를 이동하며 각기 다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레일 위에는 각종 음표들이 나열되어 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는 음표나 각종 인물들의 모습이 마치 세밀한 문양과 장식처럼 채워져 있으며 작은 얼굴들과 상징적인 도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림의 상단 중앙에는 타원형의 돔 구조가 있고 그 안에는 화가가 있다. 화가의 오른쪽에는 기다란 마이크가 있고 돔 상단에는 우리는 목소리로 그림을 그려 허공을 가로지르는 춤추는 선. 모든 움직인된 조각소리라고 작성되어 있다. 글자 위에는 곡선형 구조물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는 시계가, 중간 부분에는 구조물과 연결된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곡선형 구조물 왼쪽으로는 비행기가 작품의 제목인 아트 어택라는 종이를 매달고 날아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예술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복잡하게 시각화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오른편 기담과 1호로. 기담과 1호 월 텍스트 벽화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벽에 적힌 글귀는 다음과 같다. 기담과 1호의 이야기이다. 기담과 1호는 만난 순간부터 유난히도 웃음이 많았다. 둘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끌어당겼고 한쪽의 결들이 다른 쪽의 본능을 자극하여 마음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안겨줄 때 가장 행복했다. 사랑을 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기담과 1호는 서서히 웃음을 잃어갔고 몸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담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으며 1호의 몸은 조금씩 소금으로 변해갔다. 1호의 몸에서 나오는 소금가루는 마치 기담의 불이 만들어낸 재화도 같았다. 기담이 죄책감을 느낄수록 불길은 더욱 타올랐고 얼굴은 점점 빨갛게 변해갔다. 1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불길을 잠재울 수 있다고 착각했고 기담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 1호는 고모라에서 병든 나무들을 치료했다. 고모라의 거대한 숲에는 타락한 나무들이 가득했다. 나뭇가지마다 검은 불꽃이 타올라 도시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다. 나무들의 뿌리는 욕망과 죄책감으로 뒤엉켜 서로를 지식이며 상처를 내고 있었다. 1호는 흐르는 물로 나무들을 씻어내며 상처를 어루만졌다. 나무들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거기에서 가시와 독초가 자라났다. 1호는 독초의 향기에 매료되어 환각 상태에 빠졌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숲은 1호의 피로 젖어들었고 나무들은 다시 타락했다.
기담의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묘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받고 더욱 깊은 타락에 빠졌고 스스로 불타오르며 자해하기 시작했다. 기담은 사람들의 그림 부적을 펼쳐보았는데 주름 사이의 창을 통해 뱀처럼 꿈틀거리는 선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선은 마른 땅에 번져가는 붉은 핏줄기처럼 번져나갔고 욕망의 실덩이들을 만들어냈다. 기담과 이로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끝자락에서 탈출한 영혼들이었다. 소돔에는 타락의 불이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피어오른 그 불꽃은 천천히 도시를 범들게 했다. 기담은 그 불을 진정시키려는 신비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 폭력과 무관심으로부터 타락의 불은 시작되었고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었으나 사람들을 곧 병들게 만들었다. 기담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만의 그림 부적을 그려주기 시작했다. 기담이 종이를 구기면 그 주름 사이로 사람들의 내면이 드러났다. 기담은 주름 사이사이에 치유의 묘약을 바르고 여러 개의 창문을 그렸다. 창문들은 영적인 통로가 되었고 상처의 기억들은 그 창문을 통해 사라졌다. 기담은 불씨를 막기 위해 그림 속의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불길은 기담에게 옮겨 붙었고 그의 얼굴은 붉게 타올랐다. 그는 이제 세상의 욕망을 삼키는 불덩어리가 되었다. 고모라의 숲에서 돋아난 가시와 독초는 악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 나무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을 하기 위한 스스로의 몸부림이었다. 그 몸부림은 악의 꽃을 피울 만큼 격렬한 매혹적인 춤과 같았다. 이로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모라를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다. 고모라를 떠나는 이로의 머릿속은 비틀린 나무들의 춤사위로 가득 찼고 동정인지 동경인지 모를 미련이 이로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이러한 미련으로 이로의 몸은 조금씩 소금으로 변해갔다. 현실 세계의 기담과 이로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기담의 얼굴이 날로 붉어지는지, 이로의 몸이 소금화되어 부서지는지 어떤 의사나 심리학자도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 화가였던 기담은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이미지들을 구겨진 종이에 가득 채워 그렸고 이로는 핸드폰으로 그것을 찍었다. 그 이미지는 마치 QR코드가 작동하듯 디지털 명계라고 불리는 비가시적 웹주소에 기담과 이로의 뇌신경을 접속시켰다. 그곳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나 주소창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관문이었다. 기담은 명계에서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다가 문득 작은 사당을 발견했다. 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는데 기담과 이로의 생년월일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사당 안에는 붉은 얼굴의 장군이 소금기둥 여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사당에는 선도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저들은 어떻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선도는 대답했다. 저들이 불과 소금으로 스스로를 사라지게 만들어 이번 생의 업장을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남보다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기담과 이로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둘은 너무 사랑했기에 그 숙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선도는 그들이 헤어지지 않으면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회법을 알려줬다. 그것은 지속적인 유머의 교환이었고 육체적 결합이나 감정적 심화가 아닌 희극을 통하여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기담과 이로는 그날부터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 유머는 일종의 의식이자 제의가 되었다. 그렇게 기담과 이로는 헤어지지 않기 위해 계속 웃었고 웃을 수 있기에 떠나지 않았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기담과 이로 1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하얀 액자형 상자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구겨진 채 들어있다. 종이들은 흑백 펜으로 빽빽하게 그려진 세밀한 그림들로 가득하며 각 조각에는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얼굴을 감싸주는 사람, 천사, 악마, 요괴, 건물, 불꽃, 파도, 뱀 모양의 선,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뒤섞여 있다. 종이의 주름과 접힘 사이로 그림들이 왜곡되어 연결되어 보이며 표면이 입체적으로 부풀어 올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질감을 준다. 전체적으로 검은 펜선의 복잡한 패턴이 하얀 종이 위를 촘촘히 뒤덮고 있어 정적인 액자 속에서도 강한 에너지와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진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기담과 이로 이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하얀 정사각형 액자 안에 흰 종이가 구겨진 채 들어있다. 종이 표면에는 검은 펜으로 그려진 인물, 얼굴, 손, 불꽃, 동물, 추상적인 무늬와 건물 형태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구겨진 면 사이로 그림들이 겹치고 왜곡되어 이어지며 선들이 얽혀 복잡한 패턴을 만든다.
전체적으로 흑백의 대비와 주름의 깊이가 강조되어 입체적이고 혼란스러운 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오른편 기담의 부적으로. 기담의 부적 1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하얀 정사각형 액자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깊게 구겨져 들어있다. 종이에는 검은 펜으로 다양한 인물과 추상적인 무늬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다. 중앙에는 굵은 머리카락과 짙은 눈썹을 가진 인물의 얼굴이 크게 자리하며 입가에는 나선 모양의 형태가 걸려 있다. 주위로는 사람의 상반신, 손, 눈, 뱀이나 줄기처럼 구불거리는 선, 벽돌문에 구름이나 연기처럼 번지는 형태들이 얽혀 있다. 종이의 주름과 접힘이 그림을 왜곡시켜 다층적인 표면을 만들며 흑백의 명암이 엉겨 복잡한 질감과 깊이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기담의 부적 2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하얀 정사각형 액자 안에 여러 장의 흰 종이가 구겨진 채 들어있다. 종이마다 검은 펜으로 인물, 얼굴, 손, 눈, 벽돌문의 곡선 형태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다. 중앙에는 얼굴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인물이 크고 선명하게 자리하며 주변에는 포옹하는 두 사람과 여러 표정을 한 얼굴들이 이어져 있다. 구겨진 종이의 접힘과 그림의 선들이 서로 겹치며 공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깊이를 만든다. 흑백의 잔선이 밀집되어 있어 복잡하면서도 질감이 풍부한 표면이 형성되어 있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기담의 부적 3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 시작. 하얀 정사각형 액자 안에 흰 종이가 구겨진 채 들어있다. 종이 표면에는 검은 펜으로 그린 인물, 얼굴, 손, 불꽃, 뱀, 창문, 벽돌문의 등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다. 중앙에는 두 얼굴이 나란히 그려져 있고 붓과 이젤 등 미술 시간에서 볼 법한 기구들이 가득 그려져 있다. 주름진 종이의 굴곡을 따라 그림들이 겹치고 이어지며 선들이 얽혀 복잡한 흐름을 만든다. 흑백의 조밀한 선묘가 표면 전체를 덮고 있어 청적인 액자 안에서도 입체감과 움직임이 느껴진다. 이상 대체 텍스트 끝. 제8구역 김은영 작가 끝입니다. 3층 전시 키워드 월 텍스트. 코드스. 샵 포엠 샵 이미지 샵 뮤직 스코어 샵 소프트 하드웨어. 코드는 컴퓨터가 발명되기 훨씬 전 마법의 시대부터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말을 물질과 현실로 바꾸는 거대한 상상력으로서 마법은 시와, 악보, 이미지, 컴퓨팅 코드 등으로 실현됩니다. 시가 기록되고 낭독되면서 리듬과 감각이 드러나듯 코드도 작성되고 실행되며 악보가 표기되고 연주되면서 구현되듯 이미지는 만들어지고 보는 순간 실행됩니다. 마법의 기호 시, 이미지, 악보, 코드는 한때 비물질이었다가 다시 물질이 되며 실천됩니다. 아날로그 매체든 디지털 매체든 물질과 비물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3층 전시의 해설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